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작성했다는 반격부대 편성 비밀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됐다고 지금 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펜타곤이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수억 명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러시아 해커가 문서를 빼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미국과 나토가 시선 분산용으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블링컨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키예프가 자체적으로 공격 결정을 내릴 것이고 파트너들은 이를 도우면서 우크라이나의 중장기적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승인한 시점에 비밀이 누설됐습니다. 젤렌스키도 크림을 점령하고 모든 러시아인들을 근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흐무트의 90% 이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하일 포돌약 젤렌스키 대통령실 고문은 우크라이나가 5개월에서 7개월 내에 크림을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8개 공격 여단을 준비했으며 병력 규모는 4만 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군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접촉선을 따라 부대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속임수의 대결이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밀 문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개 공격 여단 가운데 주력은 82 공정 여단입니다. 90대 미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40대 마더 보병 전투차, 14대 챌린저 2 전차, 24문의 M109 자주포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3 기계화 보병 여단입니다. 여기에는 14대 레오파르트 2 A6, 캐나다가 공유한 4대 레오파르트 2 A4, 폴란드가 공유한 14대 레오파르트 2 A4, 90대 미제 반주력 강습 차량, 12대 M109 자주포가 배속됩니다. 세 번째로는 116 기계화 여단입니다. 폴란드가 공유한 90대 BMP, 13대 T64, 12대 영국제 AS90 자주포, 10대 구소련제 122mm 자주포를 보유합니다. 네 번째로는 37 기계화 보병여단입니다. 31대 프랑스제 AMX-10 장륜식 경전차, 30대 캐나다산 장갑차, 30대 영국제 마스티브 장갑차, 구소련제 152mm 곡사포로 편제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32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폴란드가 원조한 10대 T-72, 90대 미제 반줄의 강습 장갑 차량, 에스토니아가 지원한 10문의 150mm 견인포를 보유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47 돌격 여단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원조한 28대 T-50S 전차와 10여 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12대 M109 자주포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117 기계화 보병여단입니다. 폴란드가 원조한 31대 PT-91 경전차, 호주가 원조한 20대 XA-185 장륜식 장갑차, 에스토니아가 원조한 12문의 152mm 견인포, 8문의 영국제 AS-90 자주포로 무장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21 기계화 보병여단으로 30대 T-64 전차, 30대 캐나다산 장륜 장갑차, 61대 영국산 장륜 장갑차, 31대 미제 M113, 리투아니아가 원조한 10문의 AS-90 자주포로 무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개 여단에는 46대 서방제 전차, 112대 구소련식 전차, 31대 장륜식 돌격포, 682대 잡단 보병 전투차와 지뢰 개척 차량, 78문의 서방제 자주포, 10문의 구소련식 자주포, 46문의 구소련제 견인포가 편성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추가 무기 지원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비밀 유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비밀 문서는 어딘가 엉성한 구석이 많습니다. 109대 M2 브래들리 가운데 90대를 82 공정여단에 배치한 것이 그렇고 47 돌격여단에 대규모 공세에 사용하기 힘든 105mm 포로 무장한 T-50S를 준 게 이상합니다. 또 비밀 문건은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16,500에서 17,000명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나중에 65,000에서 7만 명으로 고친 버전도 있습니다. 1만 명대로 하다 보니 지나치게 축소했다 싶어 고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정보로 보면 우크라이나군 주력은 자포로지와 도네츠크 남부 사이에 집결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공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네프르 강을 우회해 헤르손 좌안 북부에서 돌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포로지를 정면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네츠크 방향을 따라서 돌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든 이제 대규모 병력으로 결전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식의 대회전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포병 과학원장인 콘스탄틴 장군은 우크라이나가 저 정도의 군사력으로 크림을 탈환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공권도 없고 화력에서도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60만이지만 전투 경험이 있는 인원은 8만 이내입니다. 병력이나 장비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열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